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3월 18일 금요일 저녁 8시 11분입니다. 미국장 반등의 영향을 받아서 아시아도 오늘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근데 일단 겉으로 보면은 숫자상으로 보면 반등이고 연속적으로 상승 가능성, 연속적인 반등의 가능성이 더 있지만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일단 어느 정도 좀 뭐라고 할까, 좀 반등의 힘이 좀 딸렸다? 이 정도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지수 정도만 좀 살펴보자면, 먼저 코스피 정도부터 보자면요. 일단은, 그죠? 일단은, 저항을 테스트해야 되는데, 일단 아래쪽에 지지력을 테스트했어요. 아래쪽에 지지력을.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오늘 힘이 딸려서 못 올라온 거죠. 저 위에 저항 테스트 못 했어요. 그러니까 아래 지지력 테스트 하긴 했지만, 어쨌든 위쪽으로도 못 넘어간 겁니다. 그죠? 중국 한번 살펴볼까요? 중국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오늘 어쨌든 상승 마감하긴 했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어제 고점 부분을 넘어가거나 딱히 그런 모습은 아니고, 일단은 그죠? 반등이 멈춰 있다, 이 정도 표현까지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됐고, 중요한 넥라인을 얼마 전에 한번 깼었으니까, 그런 적이 있으니까, 중요한 넥라인을 한번 붕괴시켰었기 때문에 이제 아래쪽으로 조금 더 무게를 둬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양봉의 상승 마감이고 하니까 더 추가 상승할 수도 있지만, 일단 오늘 중요한 저항을 넘어갔냐, 또 넘어가지도 또 일단 못했다라는 거죠. 대부분 그랬다라는 거. 일본 같은 경우는 조금 강해서 넘어갔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어떤 건전한 반등, 힘찬 반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죠? 이런 거는 누가 봐도 더 오를 수 있겠네, 인정할 수 있습니다. 힘이 넘쳐 보이고. 근데 예를 들면 방금 전에 봤다시피 코스피 하방 경직성 확인했는데 어쨌든 위쪽으로 올라가지도 못했다. 중국 증시 방금 전에, 그죠? 방금 전에 보셨던 중국 증시도, 그죠? 어쨌든 이런 모습들, 상방으로 일단 좀 어딘가에 일단 저항 확인했다라는 거, 이런 모습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홍콩 증시 이런 것도 그렇죠. 물론 어제에 비해서 고점을 살짝 높이긴 했지만 얘 같은 경우는 일단 하락 마감하기도 했고, 일단 어디 중요한 저항을 넘어간 건 아니니까, 물론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만 워낙 극심한 하락 추세니까 아래쪽으로 좀 더 무게를 둬서 이렇게 다들 오늘 아시아장은 전반적으로 상승 마감하긴 했는데 위쪽으로 좀 저항이 있어갖고 좀 비리비리한 모습들도 좀 보였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겠어요. 결과적으로 아시아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마감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제 생각에는 오늘 밤 미국 주식시장 분위기 보고 결정해야지, 대략적으로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한국장 예를 들어서 코스피 이런 모습 보시면은 월요일날 더 올라도 이상하지 않죠? 혹은 월요일날 일어났는데 미국이 하락 마감해갖고 여기서 코스피 꼬꾸라진다, 충분히 가능하죠. 그죠? 둘 다 가능한 그런 모습이에요. 전형적인 나는 모르겠으니까 나는 그냥 오늘 밤에 있는 미국장의 결과 발표를 기다린다,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이런 느낌, 어느 쪽으로도 보내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 놨다라고 보여집니다. 아시아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그죠? 이런 모습들이고, 눈치 보고 있다, 반등의 힘이 딸린다,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거고, 어쨌든 그죠? 어젯밤 미국, 그리고 오늘 낮에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는 상승 마감을 하긴 했는데, 이제 한국 주식시장이 문을 닫고 지금 현재 유럽 주식시장과 그리고 미국 장전 같은 경우는 현재 일단 또다시 어떤 매도세가 등장해서 일단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물론 이대로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죠? 분위기는 좀 별로 안 좋아 보인다라는 거. 그래서 아무튼 오늘 밤에 미국이 이렇게 하락 마감하고 유럽이 다시 이렇게 꼬꾸라진다라면은 아시아는 당연히 월요일날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딱히 어떤 이슈가 없는 가운데 어떤 이런 그냥 기술적인 싸움들, 매수 세력이 세냐 매도 세력이 세냐, 이런 어떤 기술적인 싸움들만 갖고 시장이 이제 어디로 움직일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하여튼 방금 전에 홍콩 지수도 일단은 한번 봤고요. 독일 지수 정도까지만 좀 한번 볼까 하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이런 모습이죠. 물론 이대로 마감이 된다라면 이거는 누가 봐도 명백하게 3거래일간 어딘가 저항을 누적시키고 아래쪽으로 흘러내리는 모습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림이 안 좋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뭐 요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보고 있는데, 제가 요즘에 계속 홍콩 지수하고 뭐 독일 지수 이런 걸 잘 보여드리고 있는데, 얘네를 보는 이유는 홍콩, 독일 같은 경우는 일단 그냥 유럽의 대표 지수로서 제가 그냥 독일을 삼아갖고 독일을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상 독일은 뭐 유럽 대표라고 보고 있는 거고, 홍콩, 그죠? 어쨌든 그 독일하고 홍콩 지수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지금 이제 전 세계 증시에서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가장 이번에 낙폭이 강했던 놈들이란 말입니다. 그죠? 가장 낙폭이 강했어요. 뭐 예를 들면 그게 전쟁 이슈가 됐든 긴축 이슈가 됐든 아니면 뭐 자체적인 이슈가 됐든 간에 어쨌든 간 가장 전 세계에서 강하게 빠진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 같은 경우 그 어떤 하락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글로벌 하락의 대장. 근데 글로벌 하락의 대장들이 반등을 한다면 가장 강하게 반등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나라의 특별한 문제만 없으면 하락의 대장이었으니까 전반적으로 글로벌 주식시장이 다시 위험자산 선호라고 생각을 해서 반등을 하게 된다면 아마 이 친구들이 가장 강하게 반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제 생각엔 만약에 이제 지금 하락 추세 중이고 다시 하락이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이 친구들이 가장 민감하게, 지금 말씀드렸던 독일과 홍콩 같이 이런 하락의 대장 친구들이 가장 밀접하게, 가장 민감하게 먼저 이런 하락의 분위기에 반응을 할 것 같아서 이 친구들을 지금 잘 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방금 봤다시피 홍콩 같은 경우는 뭐 오늘 뭐 하락 마감, 물론 양봉이지만 하반 경직성 확인하긴 했지만 어딘가를 넘지 못하고 하락 마감을 한 거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마감이 돼 봐야 알겠지만 현재로서는 일단 3거래일째 저항을 누적시키면서 3거래일 동안 저항을 누적시켰고 어딘가를 붕괴시키면서 아래쪽으로 더 가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일단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락의 대장들이 반등을 멈추려는 기미가 보인다라는 거 우리가 좀 자세히 봐야 되겠어요. 한국은 지금 좀 굉장히 좀 애매한 나라가 됐어요. 그죠? 한국은 뭐 하락의 대장도 아니고 전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국도 아니고 하니까 한국은 그냥 미국이 오르면 오르고 미국이 떨어지면 떨어지고 뭐 대충 이런 거. 한국은 그냥 그래서 딱히 지금 뭐 드릴 이야기가 없습니다. 뭐 기술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할 말이 없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거는 뭐 독일이나 홍콩 정도 이런 걸 보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 여기에 더해서 전 세계 주식시장의 대장 미국을 봐야겠죠. 미국까지 보시면 되겠다. 이런 친구들을 보면서 우리 주식시장의 분위기, 언제쯤 반등이 끝나나 또 언제쯤 하락이 시작되나 이런 거를 살펴보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독일 이런 거 잘 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오늘 이렇게 마감되면 뭐예요? 다시 하락이 재차 쏟아질 가능성이 생기겠죠. 여기서 반등이 끝나고 이제 이렇게 마감한다면 여기서 반등이 끝나고 다시 하락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겠죠. 예를 들면 뭐 요런 자리 아니면 뭐 요런 자리에 어떤 약한 지지력들이 있긴 하지만 어떻게 될려나 잘 모르겠네요. 그죠? 하여튼 그렇다라는 거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밤 그래서 좀 잘 보자고요. 오늘 밤 아무튼 미국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데 뭐 어떻게 될려나 잘 모르겠고, 하여튼 뭐 만기일이에요. 뭐 만기일이라고 뭐 꼭 뭐 폭락해라, 만기일이라고 꼭 뭐 급등해라 이런 법은 없는데요. 하여튼 그냥 뭐 알아만 두자고요. 이제 오늘 밤부터 이제 3월물이 끝난다 이런 거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그죠. 오늘 밤 미국장 체크해야 될 거 포인트 뭐냐, 말씀드렸다시피 S&P 4380, 나스닥은 대략 뭐 14,200짜리 말씀드렸는데 14,200 터치 못할 수도 있고 뭐 터치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만약에 이제 미국이 이제 이런 식으로 오늘 이런 식으로 하락 마감을 해갖고 반등이 멈추게 되면 얘네들도 좀 깝깝해질 수 있겠죠. 특별히 뭐 드릴 이야기는 없고, 오늘 밤에 뭐 경제지표 발표도 없어요. 그죠? 대부분 다 조용합니다. 이런 상황이라 뭐 굳이 지금 이제 시장이 어떤 핑계를 갖다 붙이고 있긴 한데, 그 수요일날 밤인가 FOMC 회의 있었잖아요. 뭐 요거의 영향권이다 뭐 요런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한데 솔직히 뭐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번 그냥 지켜보자고요. 지금 뭐 시장에는 어떤 딱히 눈에 띄는 뭐 그런 재료 없는 것 같아요. 변동성 지수들 같은 경우 만약에 이제 오늘 밤에 이렇게 마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된다면 이제 여기서 변동성 지수의 하락이 일시정지가 되는 거겠죠. 일시정지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바로 올라가면 다시 상승하는 거고, 혹은 뭐 지금 2거래일째 테스트하고 있는데 여기 3거래일, 4거래일 이상 몇 거래일 더 테스트가 길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하여튼 오늘 밤에 여기서 멈추면은 일단 그죠? 지금 하락 추세 중이니까 주식시장은 또다시 위기에 빠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여기 한번 잘 보자고요. 오늘 밤에 이렇게 마감하면
UVXY 다시 뭐 비중 살짝 뭐 늘려야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감하면, 그죠? 이렇게 마감하면 그렇다라는 거. 어쨌든 상승 추세 중이니까, 상승 추세 중에 이렇게 상승 추세 중에 조정 중인데, 조정이 만약 멈춘다면 다시 올라갈 거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물론 지금 오늘 이제 하루 이렇게 멈춘다고 여기다 신뢰도를 크게 부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통상 확인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어느 정도 신뢰도는 높아지거든요. 한 3거래일 정도 확인하면 신뢰도가 가장 높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3거래일 확인할지 2거래일 확인할지 모르는 거고, 아무튼 오늘 밤에 이렇게 멈추는지 안 멈추는지 잘 보자. 변동성 지수의 감소가 여기서 멈추는지 잘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 이거를 방금 전에 S&P나 나스닥 차트로 말씀드리면, 여기 어딘가에 저항이 있는데, 여기 어딘가에, 그죠? 여기 어딘가에서 그 저항을 의식하고 더 이상 못 가느냐 뭐 이런 부분을 잘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밤도 뭐 할 거 있다 없다? 오늘 밤도 딱히 할 건 없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냥 주무시고 월요일 날부터 잘해도 딱히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미국 주식시장 움직임에 따라서 아시아는 어떻게 특히 한국장은 어떻게 움직이려고 지금 이제 폰만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한국 주식시장 뭐 딱히 드릴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 정도를 살펴봤고요. 네, 다들 뭐 그냥 체크만 하자고요. 체크만. 지금 이제 이 16일날 다들 너무 그 FOMC 회의나 러시아 디폴트나 이런 거 집중한다고 시장이 진을 빼서 그런가, 지금은 딱히 뭐 이렇게 전 세계 금융시장의 자산들이 그 며칠 전에 뭐 FOMC 회의나 전쟁 이슈가 본격적으로 강하게 있었던 그런 때와 달리 지금은 제각각 각계 전투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각각 살펴보면 되겠죠. 하여튼 예전에는 정말 딱딱딱 다 맞게 움직였는데, 예전엔 전쟁 우려 그러면 주식 빠지고 막 채권 올라가고, 그죠? 이런 모습들 기억하시죠? 그런 모습들 나왔는데 지금은 일단 그런 모습은 없다라는 거. 다들 어떤 방향성 모색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다들 올해 3월 달까지 해서 FOMC와 전쟁 이런 것 때문에 급격하게 움직였던 시장들이 지금은 어떤 방향성 모색하고 있다, 혹은 뭐 힘을 모으고 있다, 요런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 와중에 이제 각각 싸우고 있다고요. 이제 오늘 밤, 어젯밤, 오늘 밤, 다음 주 이런 때까지는 당분간 그런 큰 이슈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는 게 논리적으로 맞아? 이게 올랐는데 왜 저것도 오르지? 이게 떨어졌는데 왜 이게 오르는 거지? 이런 이상한 일들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아무튼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여기 어딘가 딱 봐도 어떤 지지선이 있는 것 같죠. 그리고 여기 어딘가 저항이 있죠. 당분간이 박스권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박스권인 달러 인덱스 최근에 급하게 움직였던 거에 대한 어떤 조정 중이라고 보여집니다. 달러가 강할 만한 이유는 너무나 많죠. 너무나 많으니까 달러의 우상향 계속될 거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봐도 이 지나치게 힘을 오버슈팅하는 측면 없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힘을 쓰고 쉬어야 될 자리에 잘 쉬고 있고, 이런 모습들 보이고 있다라는 거. 달러의 미래가 매우 밝아 보입니다. 이런 점들 살펴봤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여기 어딘가가 또 중요한 저항이죠. 여기 어디 이런 자리들이 어떤 눈에 띄는 중요한 저항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여기에서 지금 저항받고 있는 거네요. 이 자리. 이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 보시면은 2020년에 그 전염병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 박스권을 잠시 만들었었는데, 이 박스권의 하단 자리, 이 박스권의 상단 자리, 여기가 어떤 지지와 저항이 되겠죠. 지금 현재 달러 인덱스는 여기 어딘가에서 지금 이 저항을 소화하고 있는 거네요. 그죠? 옆으로 그대로 당겨서 보면 대략적으로 그 자리입니다. 대략적으로 그 자리. 선을 가로로 딱 그어보면 요 자리죠. 그죠? 지난번에 그 짜불짜불했던 그 자리, 지금 그 자리. 여기 돌파 안착하면, 여기 완전히 안착하면 다음번엔 여기, 그죠? 여기 돌파 안착하면 그 다음번엔 여기,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다시 이제 저녁 시간이 돼서 주식시장이 조금 흔들리고 다시 달러 강세가 나오니까 일단은 다시 조그마한 양봉을 달면서 1213원까지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같이 이렇게 할 일 없을 때 이렇게 대략적인 지지와 저항만 한번 체크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대략적으로 요런 자리들입니다. 지금 이 차트와 실제적으로 제가 맨날 여러분들과 봤던 이 USD 연결 선물 요 환율 차트하고는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아무거나 봐도 무방하긴 한데요.
자, 아무튼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 지금 중요한 저항 받아야 될 자리에서 지금 저항 자리에서 밀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딱히 원달러 환율의 상승 추세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저항 자리에서 밀렸기 때문에 뭐 딱히 문제 없고 오버슈팅 이런 거 없고요.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상승 단지 최근에 움직임이 좀 급했으니까 되돌리고 있는 거고 쉬어가는 거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이번에 그래서 원달러 환율의 상승세를 조금 더 자세히 보시려면 요 기울기 지금 보시면 요렇게 지금 이 정도 속도로 예전에 환율이 올랐었잖아요. 요 기울기로 요렇게 올랐었는데 이번에 조정 나오고 있는데 조정의 저점이 어딘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점과 저점이 이런 식으로 뭐 높아질 수 있는지 이런 점들, 앞으로 어떤 속도로 원달러 환율이 움직일 건지 이런 점들 살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디에서 저점이 나오나 이런 점들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1240원 부근이 그죠? 지난번 2020년에 나왔던 그런 다시 광고가 떴네요. 하여튼 2020년에 만들어놨던 그 가격대에 지금 와 있는 겁니다. 그죠? 여기 네, 이 자리죠. 네, 지난번에 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흔들흔들 할 때도 1240원 부근에서 저항 만들었었죠. 지금 이 저항에서 비리비리 하고 있다. 여기 돌파 한착하면 다음번엔 뭐 7, 80원 정도까지 갈 수 있겠죠. 여기는 매물대가 없죠. 그러니까 뭐다? 1240원 돌파 한착하면은 한국의 또 변동성이, 코스피의 변동성이 폭발할 수 있다. 환율이 여기 1240원 넘어가면 다음에 지지와 저항 없이 여기 딱히 매물대가 없는 상황에서 1280원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확 올라가면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그죠? 그런 생각들 해보면 되겠죠. 아래쪽으로는 지금 뭐 대충 한 1210, 대충 뭐 1208원, 9원, 뭐 요 정도 자리가 어떤 그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죠? 2020년에 어떤 박스권 하단 자리, 뭐 요런 2020년에 만들었던 그런 지지와 저항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요 안에서 지금 놀고 있고 여기 넘어가면 큰일 난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뭐 특별히 다른 거 볼 건 없을 것 같고요. 중국 위안화까지만 좀 살펴보자면요. 위안화 그죠? 지난번에 추세를 전환하는 의미 있는 장대 양봉들이 나오고 나서 딱히 뭐 일단 보시다시피 이렇게 상승 추세를 계속 더 이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버슈팅에 따른 조정 나오고 있고 조정 이후에 또 다시 가려고 양봉을 보이고 있으니까 한번 뭐 지켜보자고요. 위안화 드디어 추세가 전환이 됐습니다. 그죠? 드디어 추세가 전환됐고 이제 앞으로 얼마나 빠르게 어떤 속도로 갈련지 일단 한번 잘 지켜보자고요. 중국 위안화가 약세로 전환되면은 이제 세계 경기에도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뭐 볼 거 다 봤죠. 한국 주식시장 딱히 뭐 드릴 이야기 없고 저기 코스닥은 당연히 여기 직전 저점 자리 돌파 한착 했으니까 더 갈 수 있겠죠. 그죠? 더 갈 수 있을 거예요. 숏 포지션 반등시 매수 전략인데 그죠? 숏 포지션 같은 경우는 그죠? 눌림시 매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락 추세니까 그 지수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반등시 매도 관점인데 반등이 이렇게 막 올라오고 있는데 더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막 이거 볼린저 밴드 쨘다고 여기서 막 공격적으로 지금 바로바로 막 숏포지션 들이대고 이런 거는 좀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죠. 좀 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죠.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일 거예요. 뭐 물론 미국 주식시장이 오늘 밤에 어떻게 되면 또 급락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미국이 급락한다 하더라도 이제 1300짜리가 어떤 지지력이 됐다고요. 그죠? 그런 것들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저항은 어디냐? 대충 1340 정도 됩니다. 1340이 어디냐? 여기 작년 1년간 만들어놨던 박스권의 하단 자리가 1340이니까요. 그죠? 아이고, 조금 움직였는데 하여튼 대충 1340 정도 자리가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기가 중요한 저항이니까 이까지 올라온다 그건 몰라요. 못 올라올 수도 있는데 하여튼 저항이라는 거 알아놓고 쳐다보자고요. 더 올라올 수 있다라고 가능성 열어놓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른 거는 특별히 할 얘기 없고 그죠? 여기까지 할게요.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하여튼 한 주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재밌게 보내세요.